그리스가 국가부채 1,070억 유로를 덜어내기 위한 국채 교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리스 국채 교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민간 채권단 비율이 85%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3.2%로 나타나 2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인 3.4%는 물론 전월의 4.5%도 밑돈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한다는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앞서 5개월간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었지만 이번에 전년 동월 대비 3.5%나 다시 오른 것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개 테마주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전업 투자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위 상한가 부추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네이마르의 신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벽만 잘 넘기자 했었는데 시장이 예상한 대로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지금 정확한 민간 채권자 국채 교환 비율이요. 우리 시각으로 약 1시간 정도 뒤인 오후 3시에 확실한 집계치를 발표가 될 모양인데요. 지금 현재는 75% 정도만 넘기면 안심권인데 이미 잠정 집계상 85%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10시 30분 정도 오전에 중국의 2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에는 4%대 넘기면서 물가가 다시 뛰나 우려를 샀었는데 이번 달은 다시금 3%대 정도로 안정화되면서 중국이 물가 걱정 안 하고 경기 부양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증시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 지금 2020도 넘기면서 21선을 훌쩍 회복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닷새 연속 팔고 있고 기관도 장 초반만 사고 지금 팔고 있는데 시장이 왜 오르느냐고요? 삼성전자 덕분입니다. 2%대 이상, 2.5% 이상, 현재는 3% 이상 급등 중인데 장중 사상 최고치 121만 9천 원을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 다음 날 삼성전자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많은 종목은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다 많은 종목들 등락률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긴 데다가 대외 요인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도 기대감이 역력한데요. 3월 9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유럽과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전 내내 오름폭 줄이면서 2000선 중반에서 움직이던 지수는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지수 힘껏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21.24포인트 상승한 2022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엿새째 출회되고 있고 외국인도 닷새 연속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145억 원 팔고 있네요. 개인과 기관 역시 모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도 130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 출발한 후에 현재 강세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65% 상승한 539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51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이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현재 111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현재 1110원대 중반에서 레벨을 낮춘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10전 하락한 1116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총상위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불 밝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64% 급등하면서 현재 122만 3,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도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0.14% 상승불 밝히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LG화학도 0.66% 강보합권에서 38만 3천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하이닉스도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0.88%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8% 오르면서 3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1.74%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반면에 0.23% 밀려나면서 8,72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FA는 0.86% 강보 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도 0.44% 오르면서 3,4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켄텍은 1.51% 밀려나고 있고요. 젠백스 역시 1.62% 내리면서 현재 39,5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전자와 기계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들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IT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가 세계 경기 상황이 호전되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연일 강세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현재 상승폭 늘리면서 3.6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는 장중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현재 삼성 SDI 다시 상승 전환한 모습이죠. 114만 2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LG 이노텍도 2.99%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의 뉴 아이패드 출시로 카메라 모듈 부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철강주가 조정에서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 악화가 예상되며 철강 업종 역시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닷새째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37% 하락하면서 4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도 4.55% 밀려나면서 11만 5,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두산그룹주가 두산의 자사주 소각 소식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이 현재 0.9% 강보 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4.72% 오르면서 24,4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두산건설 역시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주가 조작 소식에 대한 검찰 고발에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주로 꼽히는 아가방 컴퍼니는 1.68% 강세 보이고 있고요. 보령 메디앙스 역시 1.58% 오르면서 현재 16,0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반면에 0.49% 하락하면서 81,9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삼성그룹이 모바일 결제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날이 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국사이버결제도 11% 급등하면서 8,5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모빌리언스도 7.89% 오르면서 5,47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삼양식품이 나가사키 짬뽕의 후속 제품으로 일본식 라면이죠. 돈라면을 오는 12일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6.89% 오르면서 37,2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색조 화장품 브랜드죠. 뷰티비치 인수 추진 소식에 4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8.61% 오르면서 11만 3,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인수 대상 기업으로 점쳐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한국 화장품은 실망감이 불거지면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13.85% 급락하면서 2,24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3%대 후반 정도라고 시황센터에서 얘기 들어봤는데 지금은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에서는요, 지금 일본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니케이가 2.24%, 어제도 2% 이상 마감가로 아주 큰 폭 상승하면서 끝냈는데 이렇게 되면 니케이가 곧 만선까지 뚫을 것 같거든요. 니케이 만선의 의미란 작년 8월 초 아닌 거의 7월 달 가격까지 주가가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올라가 봐야 될 텐데 우리는 상승폭이 조금은 미미한 것 같아요. 여의도 쪽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대신증권의 최지식 팀장님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니케이 이렇게 많이 뛰는 이유 혹시 엔화 때문에 조금 수출주가 많이 오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 외국인 패턴까지 함께 좀 이슈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최근에 1월달 일본의 경상수지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재정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외나 약세 이런 쪽에 신명 관련해서 수출주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매도세 강화한 이후에 오늘은 거의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품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뚜렷하게 매수를 이끄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수는 삼성전자가 이제 4%대 올라서 지수가 많이 올라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지수가 이 정도 올랐을 정도로 강한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중요한 이슈가 유 재무장관 회담과 FOMC가 있는데요. 유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확충안의 논의가 이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5개국의 신재정 협약에 이제 서명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는 다시 이제 새롭게 새로운 형태의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엿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현재 경기 흐름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로존 재정 우려 완화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이제 필요한 국면까지 와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첫째 줄에 보니까 외국인 순매도는 잠시 했는데, 물론 지금 순매도 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외국인이 왜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 다음 날까지 그리스 낙관론까지 나오는데 파는 걸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한국 증시가 많이 좀 올라져 있는데요. 오늘 미국에 있을 2월달 노동부 고용지표에 대한 이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고용 지표로 호조로 오른다면 다우 13,000하고 나사 3,000이라는 강력한 저항선에 있어서 우리 증시가 최근에 이중 고점을 만들고 좀 조정을 받았던 것처럼 뉴욕 증시도 좀 전고점 부분에서 약간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은 관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2월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라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안 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원래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기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렇죠. 지금 2020까지 갈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2020 분위기에 좀 취하기보다는 조금 경계해야 될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해서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현재는 유로존 문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경기 관련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작년 6월달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이탈리아 증시 자체는 작년 8월 초 수준입니다. 이는 국채 시장에서의 국가 리스크는 많이 줄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기업 투자 리스크는 좀 재정 긴축이라든지 유로존 경기 악화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13,000을 안착을 하고 나스닥이 3,000을 안착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한국 증시도 계속적으로 2,000선에 안착이 되려면 경기 모멘텀으로서 강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다시 이제 그쪽으로 옮겨질 텐데요. 오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FOMC라든지 3월 일부 지역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라든지 주택 지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용 지표의 일부 선 반영까지 고려한다면 일단 혼조세 정도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FOMC 이후에 좀 3월 지표에서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전반적으로 유동성과 턴어라운드의 컨셉에 맞는 대형주 종목에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일 반등해서 주도했던 조선주라든지 또 어제에서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 LG전자, LG이노텍 이런 것들이 대상됩니다. 네, 이번 3월 FOMC에서 당장 Q3 얘기 나오지는 않겠죠. 시기적으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끝나는 한 6월 정도 얘기하던데 짧게 좀. 예. 일단 아무래도 3월에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4월에 그리스 총리라든지 프랑스 대통령 이런 또 유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서 당장 시장에 버냉키 의장이 얘기할 정도로 기대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현재 경기에 대한 시각 그리고 유가로 인한 미국에 대한 시각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QE3 정책이 배제되었다 아니면 좀 숨겨져 있다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버냉키 의장의 지금 현재 경기 보는 톤, 눈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급에 좀 변화가 있어서 잠깐 일러드립니다. 기관이 장중에 다시금 순매수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2020선 회복 중이고요. 코스닥도 540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또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오인호색 투자비법 역시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의견 먼저 확인합니다. 실적 중심의 업종이나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여기는 중소형주까지도 포함시켜주신 모습이네요. 최종대 차장님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릴 여력이 충분하다. 그건 확실히 오늘 증명된 것 같습니다. IT와 차같이 실적 좋은 업종을 분할 매수하자라고 하셨고 신승일 대표님은요. 미국에 있을 Q3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오늘 또 물가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외국인이 뭘 사는지 외국인 관점에서 종목 차별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두 곱이 넘긴 증시인데 2,000선 중심의 등락을 예상해 주셨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진 이사님이 전일에 이렇게 보내주셨었죠. 추가 상승 시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샀던 종목은 일단 현금화 시키자고요. 오늘이 현금화에 아주 좋은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5분의 관심 업종 볼까요? 네, 김민수 차장님 중소형주까지도 좋게 보셨는데 실적 좋은 업종이 IT와 차, 그죠? 여기 관련 부품주까지 그리고 통신 장비주도 오늘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대 차장님은요, IT와 운수 장비 아까 IT와 차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외에 또 많은 섹터들이 보여지네요. 신수영 대표님은 오늘 자동차와 정유 이 두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타이어와 건설, 게임주 관심 업종에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IT 건설 인터넷 특별히 어제부터 말씀하신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 상승세가 아주 돋보입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오늘 현금화 대상으로 산업재 섹터인 건설과 운수창고 기계 쪽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금리 모멘텀 확정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를 조금 한번 현금화 타이밍으로 활용해보자는 취지셨죠, 어제. 네, 돈의 힘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외국인들도 유동성을 조금은 덜 쏘는 분위기 속에서 실적을 키워드로 해서 업종과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하신 오늘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걱정했는데 21선도 회복하고 지금 2020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4% 급등하는 의미부터 좀 짚어주셔야겠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이렇게 좀 초강세를 띠는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사나요? 예, 일단 누가 산다는 의미보다도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이 앞서 강조드렸던 어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어떤 중요한 어떤 단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무난한 이제 만기가 끝나면서 시장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 그리고 특히 어떤 IT 업종 중심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지나오는 모습 속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업종과 종목들 구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장세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서 일단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정책 방향들이 조금 바뀌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유동성은 충분히 계속 공급하는데 언급됐던 어떤 양적 완화 추가로 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의 압박이 없는 어떤 양적 완화의 모습을 찾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대의 모습 쪽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어떤 추가적으로 물가를 염두하게 되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쓰는 방법들을 좀 조심조심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반대로도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유럽 같은 경우도 어제 22 총재가 발언했던 모습들은 또 물가를 신경을 쓰면서 어떤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LTRO의 모습은 좀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어떤 물가를 관리하는 수준 쪽에서 움직이는 가능성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인 정책 방향들 특히 어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넥스 확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정책 자체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가능성들이 무게가 실리면서 일단 유동성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커지리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유동성이 어느 정도 좀 풀린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목들 중심으로도 실적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가는 장세 흐름에 대한 무게가 좀 더 실리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같은 뭐 흐름 쪽에서라면은 무엇보다도 어떤 다 가는 흐름들이 아니라 실적 중심으로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어떤 그 테마주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주면서 움직였던 모습들이 이제는 어떤 그 실적 중심으로 철저하게 움직이면서 종목들에 대한 모습들이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좀 종목이라든가 업종들 그런 데 좀 어떤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너무 비싸고 지금 더 올라가니까 사실은 사기는 좀 버겁고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 좀 가격도 좀 살만한 가격인데 실적까지 좋은지 아까 업종에 보니까 통신 장비주도 눈에 띄던데 공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IT 업종은 당연히 꼽은 모습이고요. 근데 일단 솔직히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매매할 수 있는 여력들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메리트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이 강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측면들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삼성전자의 어떤 위치나 지위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아직 그런 업체들이 지금 IT 업종 쪽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후발적인 모습들로 구성되는 종목들 아니면은 어떤 부품주들 아니면 어떤 관련된 장비주들 이런 쪽으로 약간 선회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추가적으로 LG이노텍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어떤 그 눌림목대 계속 접근을 하는 전략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 들어서 조금씩 상승폭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긴 합니다. 특히 이노와이어라든가 그 LTE와 관련된 종목들, 영우통신 이런 종목들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실적 부분들이 1, 4분기부터 좀 강하게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적인 예로 어제 같은 경우 뉴 아이패드가 관련돼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LTE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어떤 그 추가적으로 그 출시가 됐었을 때 LTE 관련돼서 또 어떤 데이터라든가 처리량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장비주에 대해서 실적 개선의 모멘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어떤 지금 같은 경우 통신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다음 단계 쪽으로 계속 투자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한 어떤 중소형주 차원에서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일단 어떤 그 실적 흐름들이 이제 과거 작년의 흐름들에서 하반기 쪽에서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지금부터는 약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하락했고 실적들은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 메리트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일이로라든가 평화전공 그리고 SJM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 중소형 자동차주 같은 경우 보면은 IFRS의 효과를 좀 톡톡히 본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회사의 100%로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IFRS의 효과들 같은 경우가 가세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올해 실적 흐름들이 어떤 착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싸가는 모습들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IT와 자동차 부품주 또 LTE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 관심 업종으로 얘기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또 상승세를 보여주는 뭐 그룹이라고 한다면 중국 관련 내수 소비주가 아닐까 싶어요. 오리온의 신고가 경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또 LG 생활건강도 중국과는 뭔가 재료가 좀 겹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중국 나온 물가하고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두 가지를 크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는 같은 중국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LG화학과 오리온의 주가 차이가 극명하게 달리는 모습들이 일단 그 중국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국 관련주 쪽이 과거처럼 어떤 경기와 관련돼서 경기 부양 쪽에 따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약간 내수 쪽으로 좀 선회하는 모습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런 거를 암시하는 모습 쪽에서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주들,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차이나 디스카운트에서 강하게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더 생각은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내수 관련된 쪽에서의 종목들의 흐름들은 그래도 중국 식품 포장이라든가 어떤 차이나킹, 어떤 신발 관련된 어떤 의류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기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쪽도 물론 좋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고 락앤락이나 관련된 삼광 유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움직인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실적 흐름들이 개선이 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어떤 확보가 된 실적이 확보가 된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의 경우에도 역시 그 기준은 종목 고를 때 실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SK증권 종각지점 김민수 차장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아주 잘 넘겼죠. 어제 하루 프로그램 매물이 한 5천억에 육박했는데 오늘부로 6거래일 만에 프로그램은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선물 쪽은 분석을 하고 있는지 어제 리뷰부터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 2월에 안 쏟아졌던 어마어마한 매수 차익 잔고가 어제 좀 꽤 많이 롤오버 됐다고 하는데 그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어제 만기일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매물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장중에는 뭐 4천 개, 5천 개 남았 4천억까지 5천억으로 마감이 됐지만 장 마감 동시효과 때 매물이 많이 출회되지 않은 것이 일단 무난히 넘어갔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스프레드가 반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프레드가 2.1포인트 수준에서는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장중에 2.2포인트에 시작을 해가지고 장 막판에는 스프레드가 3.0포인트까지 상승한 이례적인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론 가격이 2.2포인트였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반등했다는 것은 일단은 매수 차익 잔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롤오버를 하고요. 매도 차익 잔고는 청산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베이스와 상관없이 이번 만기 때 청산을 했던 물량을 받아주면서 만기 때는 동시 호가 때는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스프레드가 강세를 보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프레드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보통 스프레드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을 롤오버를 하고요. 반면에 매도 포지션을 그냥 청산해버린 경우에 이런 스프레드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일단 선물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보고 있다. 이런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좀 스프레드 강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만기일 매물 부담 해소와 함께 외국인의 이러한 시각을 봤을 때는 일단 향후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10조 넘게 쓸어 담았기 때문에 이제 좀 덜 사나 나가나 했었는데 선물 쪽 동향 들어보니까 또 외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갖게 되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저께 못 샀으면 어제 사기는 조금 늦다. 추격 매수 금지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참 부럽기도 하고 뭐 얄밉기도 하고 조금 그런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추격 매수를 좀 하시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은 시장이 이제 한번 이전에 며칠 사이에 한번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이탈시켰고 그다음에 주가가 저가까지 내려간 다음에 반등 포인트 잡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21선의 저항을 받고 밀려나 버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라인이 대략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가면은 201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1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편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점에서 만약에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샀는데 못 넘어서 버리면서 빠져버리면은 그동안 시장이 올랐던 것 때문에
중기적으로 내리막을 타버릴 수 있습니다. 하락사이를 타버리게 되면은 상황이 악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추격 매수가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넘어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높더라도 그냥 공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수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종목의 진행이 특정 종목에서만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왔건 뭐가 됐든 간에 현재로선 지수가 2010포인트를 넘어서서 마감을 하려는 조짐을 보입니다. 지금 현재 2시 30분이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만 지나면은 끝나게 되는데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시장은 당장 고점을 갱신하는 형태의 흐름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박스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돌파가 나오는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 3월 달, 그 정도 4, 5월 달 정도 수준에서 한번 형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크게 형성됐던 것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외국인이 초기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 이후로 박스권 진행을 하다가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기관들 매수나 외국인들 매수 같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만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철저하게 포커스를 맞추셔야지만이 좀 그 원하는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오늘 2020선까지 회복시켰던 추가 상승의 1등 공신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흐름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상승폭 많이 안 줄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3.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4% 근처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장중에도 4.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이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주가의 상승이 삼성전자에 의해서 다 나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삼성전자를 그렇게 선호를 많이 하면서 공략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아요. 펀드나 뭐 이런 간접 투자 상품에 넣으시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직접 계좌를 개설해서 하시는 경우라면은 사실 선뜻 손이 안 가는 게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만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공략이 직접적이 됐든 간접적이 됐든 한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외국인이 사면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기관이 사면은 기관 선호 종목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저렇게 올라가 준다면은 그 관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계열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IT 계열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당분간은 그 시장에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LG 생활건강의 반등이 상당히 강합니다. 중국의 CPI 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예상보다는 상당히 하회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현재로서는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LG 생활건강도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텐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추세가 강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추세를 확실히 살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후의 진행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수 있고요.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따라가시는 건 조금 성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색조 화장품 업체 하나를 인수를 해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사실 뭐 기존의 판매망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영역에 도전을 해서 실적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격 매수하시는 건 좀 무리고요. 우선은 앞으로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신세계 인터의 뭐 화장품 쪽에 피인수 기대감에 올랐었던 한국 화장품은 오늘 얼마나 떨어집니까? 콜드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반대로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신세계가 다른 회사를 인수를 검토함에 따라서 이 종목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인수합병은 물 건너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락이 나오고요. 주가는 뭐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결국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2,000원대 초반권에서 주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결국 반전 포인트를 한번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전 자체는 그리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고가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인수합병이 무산된 만큼 약간이라도 반전을 줄 때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S51이 오늘 주가가 상당히 하락세가 강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약세가 나오는데 기관들 매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정유주들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신고가 형성하다가 조정 주고 다시 올라설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니까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매수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오늘 그 철강 가격 하락과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저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수급적인 요소 때문에 역시 약세를 타고 있는 상태고 단기간에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2단 하락 형태로 N자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금방 바닥 잡는 게 쉽지는 않을 듯 하고요. 그래서 단기 대응만 아직까지는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바닥이 잡히는 걸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S-Oil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단기 매수는 가능하되 중기적으로는 서서히 여유를 갖고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속보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2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이어서 지금 산업생산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생산은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12.5% 정도였었는데 전월도 이거보다는 좀 높았었거든요. 전월보다도 조금 둔화되고 예상치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매 판매도 역시 조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14.7% 나왔다고 하는데 역시 예상치 전월보다 약간 더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보죠. 중국 쪽 지표까지 쏟아지고 그리스 문제는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정신이 없습니다. 동양증권 권영문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또 30분 정도 뒤면은 그리스 국제교환 협상 최종적인 집계, 민간 참여도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밖에 어떤 일정들도 앞으로 남아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미국 쪽으로 한번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가 13일 날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서 16일까지 OECD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9일부터 10일까지 해서 EU 외무장관 회담이 코펜하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3일 날 EU 재무장관 회담이 브뤼셀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4일 날에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어서 독일과 그다음에 그 외의 국가들 간에 어떤 상당한 현격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리인데요.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요. 11일 날 M1 그리고 M2 연간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그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 중국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은 유럽과 미국 쪽에 좀 굵직굵직한 이슈와 그러한 회담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무엇보다 FOMC 금리 결정 이 부분 좀 잘 봐야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QE3 어떤 식으로 또 버닝키가 추가 부연 설명을 해줄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간밤에 미국 쪽에 앞서서 유럽 쪽에 또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ECB는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동결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예상했던 바라서 별 재미가 없는 뉴스입니다만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한 말이 조금은 볼만했다는 평가가 있다죠. 일단 3차
LTRO는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면서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네, 그렇죠. 우선 3차 LTRO는 없다라고 못을 박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이것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유럽 시장의 3차 LTRO로 인한 어떤 통화의 공급은 좀 이렇게 무뎌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연초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주로 매수를 하였던 외국인 매수 중에 대부분의 자금들이 유럽계 자금임을 감안할 때 지금 3차 LTRO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여태까지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유럽도 돈을 이만큼 풀 만큼 두 차례나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효과를 보겠다. 좀 팔짱을 이제 슬쩍 끼는 분위기이고 중국도 올해 성장률을 또 그 목표치를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돈 나올 기미가 조금은 없고 뭐 내수를 더 실하게 뭐 질을 높인다라고 하고 유럽도 이제 돈은 고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 나올 곳은 한 미국 쪽 정도가 되겠는데 다들 오늘 앞에 전략이요. 이제 유동성만으로 시장에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적을 보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 급등세 감안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우선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잘 집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2차의 실적 상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자리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미국의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이후에 이제 3차 양적 완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유럽 시장 쪽에서도 1, 2차 LTRO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진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유동성 효과가 과연 여기에 그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아직까지도 여지가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3차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도 남아 있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지정학적인 이슈, 이란 쪽에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이슈를 많이 지적을 하곤들 하는데 실제로 따져본다라면은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그 반대의 급부로 어떤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동성 장세는 지금 일단락 되었다라고 성급히 추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개화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많이 된다라면은 2차 랠리, 그러니까 실적 장세로 접어들 가능성은 다분히 높은 자리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일단락되었다라고 성급히 추정하기는 이르다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유동성장에서 실적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중간쯤에 있는 증거로 오늘 삼성전자의 급등을 꼽으신 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이 확실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관도 이 종목만을 집중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급등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 올라가는 게 사실은 진짜 올라가는 거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3.9%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포트에도 편입되어 있었던 종목이라서 좀 더 눈에 가는 모습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4%가량의 이런 급등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시장 한 14포인트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같이 올라주게 된다라면은 지수는 그야말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2007년도 주가가 2,000을 넘는 그런 신고가 행진을 그리는 속에서도 사실 별 시세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그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했다가 지금 이제 연일해서 신고가 행진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상 삼성그룹의 어떤 그런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상속 문제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연일되는 신고가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삼성전자의 독주적인 그런 강세로 인해서 실적 상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아무래도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 상황에서 다른 조금 시총 대형주만 올라주면 시장이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삼성전자를 매매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대안을 찾게 됩니다. 앞서 다른 분은 IT 관련 한 2등주 정도, 뭐 LG전자, 이노텍 등을 언급하신 분도 계시고, 어때요? IT에서 어딘가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업종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우선 휴대용 스마트 기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제 포트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 비중을 크게 한번 실었을 때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했었던 관점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의 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는 잣대가, 보는 시각이 틀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어떤 애플이 누려왔었던 그런 아이폰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비롯한 그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이어지는 그러한 라인 확대로 인한 그런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그에 대한 수혜와 실적 성장세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상당 부분 정확한 이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를 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10주 단위식으로 한 주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2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매수하시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 기본적으로 휴대용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에서 다음 주에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라이콤, 제 포트에도 들어있던 종목이죠. 이라이콤, 이러한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관련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오히려 주가 탄력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과 상관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백라이트 유닛, 뒤에서 불 밝혀주는 이라이콤이라는 좀 특별히 이라이콤이 들어있는 우리 포트를 좀 열어보면서 아주 짧은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OCI 그리고 이라이콤 추가 매수돼서 40% 정도 실려 있는데요. 예, 수익률 1등이 바로 이라이콤입니다. 오늘 이라이콤만 간단하게 AS 요청드릴게요. 지난주 시간 신고가였잖아요. 예, 차트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전 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지지력이 되고 있는 모습들 상당히 좋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 19,800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겨울 정도의 고점에서 안 빠지는 이라이콤 목표가 한 2만 원 부근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강연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살려고 했었던 기관보다 외국인 막판을 사주면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